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가르치는 최혜나라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통합사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이번 고1들 덕분이죠.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똑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2년 차라는 것도 굉장히 불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통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학생 여러분들도 좀 많이 와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할 수 없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인트로로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입시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너무 중요한 덕목이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성취의 경험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전 대학 들어가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중간고사에서 예전에 이 등급이었는데 저 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느끼는 내가 뭔가를 성공해보고 성취해보는 것은 앞으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산을 넘어갈 때에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가? 자신감의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느껴요. 제가 실제로 서울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들, 저의 동기들, 아니 저의 선배들은요,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심지어 공부가 아닌 경우에도 그래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근본적인 힘이냐, 무엇이 드라이빙 포스냐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내가 성취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성취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근데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나는 못해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인생의 행복도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근본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대학 입시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좋은 타이틀을 따고 싶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고등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인생의 선배로서 가볍게 좀 조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시에 있어서 중요한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성취의 열매가 정말 중요한 거죠. 중간고사 대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연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신감이 생겨야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3 입시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를 잘 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회탐구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국영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성취의 경험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예요. 그렇죠? 통합사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1등급을 맞아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달라진 입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인트로를 해드리고, 내신 통합사회 시험, 그리고 수능 통합사회,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교 학점제랑 내신 5등급제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죠. 일단 고교 학점제, 저는 지금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입시 설명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통사나 사회탐구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국수형사가 지금 보면 필수이 수학점이 같아요. 옛날엔 입시를 할 때 시수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시수가 6시수고 통합사회가 시수가 2시수라면 가중치가 달랐던 거죠. 국어에서 100점을 맞거나 국어에서 1등급을 맞는 게 3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필수 이수학점이 같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가중치가 같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내가 통사에서 100점을 맞는 것과 국어에서 100점을 맞는 것이 동일 가중치로 생기부나 아니면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영수에 비해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사 100점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100점을 맞는 거 아니면 통합사회 1등급을 맞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등급과 2등급이 합쳐져서 이제는 A등급으로 다 된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2등급에 대한 용인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막 과학은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고 수학 정말 잘하는데 한국사만 잘 안 맞아. 그래서 한국사는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따. 이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했었죠. 2등급이 나와도 이게 여전히 10% 안에 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이과 성향이든 문과 성향이든 모든 과목에서 10% 안에 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2등급이 아니라 무조건 최대한 1등급을 따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년 대입 개편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회와 과학에서 9과목, 8과목 이렇게 있고 2개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죠. 이제 28년도부터는 사회와 과학을 모두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내신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서 다른 탐구 과목을 준비하시다가 고3 때 리턴을 하는 거죠. 재회를 하셔가지고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2 때 살짝의 공백이 있는 거여서 그게 다소 불안할 수는 있지만요. 고2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으면 좋고 고1 때 여러분들이 하는 내신이 더 이상 그냥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초석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좀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이제 28년도, 여러분들은 29년도겠죠.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탐구는요, 앞으로도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건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통합사회든 사회탐구든 중요한 거는요. 이 과목이 심리 어렵냐도 있지만 국영수를 위한 여분 시간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탐구 과목 할 때 막 생윤이 공부량이 적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공부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분 시간에 내가 국영수를 더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통합사회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고 그걸 위해서는 고1 때, 내신 때 1타 쌍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미리 다 잡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사회라는 과목 소개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해요. 학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회 1, 2, 그 도덕 같은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는 복습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내용이 좀 많아요.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사회탐구에 있는 과목들이 다 짬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얕게 넓게 배우는 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어디서 깊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윤리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친구들이 꽤 어려워해요. 왜냐면 처음 느껴보는 공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사상이라는 거 봐. 롤스, 칸트, 플라톤 이런 아저씨들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리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계열이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섹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파트. 사실 지리 파트도 꽤 지금 통합사회에서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나름의 유리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2년도로 개정이 되면서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15년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교과서 하나로 9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 개정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수능 과목이 되다 보니 통사 1, 통사 2로 교과서가 2개가 되었고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단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옛날에 이 두 단원이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2개로 분리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의 변화는 없지만 교과서가 지금 2개가 됐고 2권이 됐고 그리고 당연히 내용의 깊이를 더 깊게 해야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는 좀 더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보시면 느낌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더 어려울까? 통사 1이랑 통사 2 중에 당연히 통사 2가 훨씬 어렵겠죠. 그쵸?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그쵸? 그리고 정치와 법도 여기 들어가니까 통사 2가 더 어렵고 통사 2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공부를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미리 맛보기를 하실 수 있게 소단원별로 분류를 좀 해뒀어요. 근데 이게 프린트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옆에다가 제가 어떤 섹션인지 제가 좀 적어뒀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한 좀 마의 구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 일단 첫 번째 2단원의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윤리를 처음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너무 귀여운 느낌인데 사실 사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이런 아저씨들 만나보시면서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중학교 때 학생 여러분 그 기후 구분 막 열대기후, 온대기후, 뭐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런 거 공부하신 거 살짝 기억나시죠? 그걸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후의 구분들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리 파트여가지고 여기엔 그래프, 도표, 지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지금의 생활과 윤리에서 킬러 단원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줄 표시를 한 게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된 게 가장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밑줄 쳐진 게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가르치던 쌤이 통사 A로 들어오셨다. 그럼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여기 엄청 어렵게 가르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단원은 나쁘지 않고 5단원도 할만한데 이제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푹 쉬고 온 다음에 바로 빡 하고 뭐 들어가냐? 정법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와 법도 여러분들 사회 공부 중학교 때 하셨을 때 입법부의 역할이나 행정부의 역할 이런 거 공부 다 하시긴 했어요.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원에서 2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2단원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롤스와 노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롤스와 노직은 지금 현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빡세게 내신다면 여기 고3에 있는 평가원 문제 챙겨와가지고 내실 수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상이다 보니. 불평등 현상과 해결은 도표가 나올 수 있어요. 현 사회 문화 수능에서 있는 도표들을 조금 더 쉽게 바꿔가지고 낼 수 있는데 도표가 나오면 숫자 놀이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숫자 놀이를 한다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 볼 때 어때요?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타임 어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도표가 나온다면 챙겨주셔야 합니다. 3단원. 당연히 어렵겠죠. 경제 부분이니까. 경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비용 편익 분석 아니면 비교우위, 절대우위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디 나오냐라고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자면 3단원에서 2단원이랑 4단원 그러니까 계산과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4단원, 5단원.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 동아시아사나 아니면 한국사가 살짝 버무려진 부분이고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파트가 나와서 다시 한번 도표 그래프 아니면 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렵게 나온 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좀 종합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단원 및 핵심 내용의 추가 변화는 없고 전체적인 양이 증가했고 내용의 깊이나 심도, 구체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사회 내신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수능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일단 내신이니까 제가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가지고 통합사회 만나보시면 사회 중학교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통사 A, B 선생님으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통사 A, B, C일 수도 있고 A, B일 수도 있고 A, B, C, D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윤리 그리고 일반사회 지리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더 세부적으로 쪼개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원이 좀 뒤죽박죽입니다. 공부를 할 때 뭐 사회에서도 살짝 그러셨을 수 있는데 1, 2, 3단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나가고 1단원 갔다가 5단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요. 가르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는 너무 쉬워요, 통합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비슷했겠지만 학교에서 뭘 준다? 프린트를 준다. 그럼 프린트를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실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통합사회는 이것도 좀 심해요. 학교별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꼭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꼭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생님이 옛날에 생활과 윤리를 고2, 고3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세계지리, 한국지리 하는 선생님이다. 이런 걸 알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심지어 뭐 도봤냐면 통합사회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파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신나셔가지고 한국지리 선생님이신데 한국지리가 막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안 나오거든 통합사회에서는. 근데 이 선생님이 신나셔가지고 한국지리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학원에 의존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사회 내신 문제를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특정 학교의 내신 기출이라 제가 프린트물에 넣어두진 않았고 정리본만 했어요. 그럼 같이 그냥 한번 쓱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 문제의 경우에는 3자 비판 문제, 갑이 을에게 비판한 거, 을이 병에게 비판하는 거, 병이 갑에게 비판하는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왜 어렵죠? A에 들어간다는 거는 갑은 맞지만 을이 틀려야 한다는 거고 B에 들어간다는 거는 갑을이 다 맞아야 한다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을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내죠? 병까지 넣어가지고 3자 구도로 만들겠죠. 이게 보통 수능에서 나오는 구조인데 고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내기 위해서 2자 구도로 내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도 확인해 보시면 별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A에 들어간다는 거는 갑은 찬성하고 을은 반대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B 같은 경우에는 갑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 문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단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내겠죠. 갑을 병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뭐에 좀 집중하셔야 하냐. 그래프, 도표, 순위, 지도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그런 걸 많이 주실 거예요. 일단 그런 거 많이 보시고 추가적으로 시중 문제집이라든지 기존 학교 내신 기출 같은 거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에 처음 보는 낯선 그래프거나 도표다.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해석할 수 있을지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화면으로 좀 봐주세요. 지금 이게 C거든요. C의 비중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죠. 전체 비중은. 근데 인구수는 세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C 대륙이 유럽인데 유럽 같은 경우 인구수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율과 수는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유럽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지리에선 조금 중요하고요. 벌써들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그래프 유형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 뭐 상중하 계층 나누는 문제 뭐 이런 거 내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표정에 이제 근심과 불안감이 가득해 보이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으면 프린트물로 평가원 기출이나 아니면 고2, 고1의 기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주신 거 바탕으로 만약에 도표 주셨다. 그럼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어렵죠. 지금 벌써 쉬우면 안 되죠. 그렇죠? 계산 문제는 경제 같은 경우 생산 가능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비교의 절대의 찾는 문제 같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 이 시간 끌기 유형이 내신에서는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물론 안 나온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용을 어렵게 하거나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꼬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 유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하이라이트된 부분이랑 그다음 밑줄 친 부분 제외한 부분들은 꽤 쉽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타임어택에 멘탈이 흔들려서 헷갈리게 되거나 실수하게끔 유발하고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영재학원 같은 거 다니면 철수와 영희가 뭐 카드 2장씩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참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통합사에서 가끔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글 자체가 긴 것들. 이거는 국어 실력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글을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쫄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모든 단원이 골고루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 특히 타임어택에 대한 대비와 낯선, 특이한 도표나 그래프들을 내가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러셀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학교 수업이 무조건 더 중요하다. 저도 내신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학교 프린트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전문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고요. 가르친 내용도 달라져요. 내신에선 무조건 1번 학교 수업,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새로운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셔야지 요거 무조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 집중해 주시고
무엇을 그럼 내신 때 봐야 하는가? 학교 프린트 당연히 1번. 교과서 당연히 내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서술형 같은 거는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날개 이런 거 챙겨주시고, 그다음 학교의 내신 기출을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학교의 기존 내신 기출이나 기조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시중 문제집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문제 유형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벼락치기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느낀 것만큼이나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꽤나 고도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하는 과목이에요. 수능 통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살짝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고 조금 먼 얘기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내신은 그 전에 통사 A, B, C 선생님이 각각 있다 보니까 나눠서 시험 문제를 내셔요. 그러니까 윤리는 윤리, 지리는 지리, 경제는 경제 이렇게 냈다면 이 수능에서의 통합사회는 말 그대로 통합사회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과목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통합시키고 융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낼 때는 통합형으로 많이 낼 거고 내신에서는 조금 더 암기 쪽이 많다면 당연히 수능에선 그것보다 독해력이나 논리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문항이 나온 상태인데 예시문항 4번 한번 보시면 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도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문제 푸는 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길어질 거고 여러 정보를 다 융합하고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를 수능에서는 확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식 통합사회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냐. 1학년 때는 지식을 쌓아야죠. 1학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열심히 하세요.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통합사회 이후에 잘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독해력, 글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 도표나 그래프를 봤을 때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거 기르는 게 통합사회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사회과학적인 논리력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잘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 커리큘럼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현재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개념 완성 이번에 1, 2월달 러셀에서 진행합니다. 내신도 저는 진행하긴 하지만 분당 러셀의 경우에는 지금 내신은 없기 때문에 내신 강좌는 별도로 러셀에서는 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보통 2학기 대비를 위해서 정법과 경제의 주요한 부분들 조금 심화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일단 1, 2월 달에는 개념 완성이고요. 개념 완성 수업의 경우에는 전체 뼈대를 잡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원을 다 훑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가 진행되는구나 이 단원에서는 이런 거 내가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만 얻어가시고 통합사회 흥미만 느끼실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미션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듣는 것만으로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친구들이 암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부모님 여러분은 그걸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그건 암기인가요? 아닌가요? 암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왜? 국영수는 암기 기반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죠. 읽으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덮자마자 어때요, 우리 학생 여러분? 기억을 하나를 못하나요? 못해요. 그럼 이건 암기한 걸 못한 거예요? 사실 못한 거죠. 근데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메타인지를 잘하는 게 공부의 기본인 건데 그걸 못할 수 있어요. 그걸 기르기 위한 준비를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합사회 때 아니면 언제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통합사회 때 이런 기본적인 소수 과목에 대한 공부법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주차부터 8주차짜리 커리큘럼이고요. 긴 시간 제 수업이 아니죠. 설명회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강생 후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우리 학생 여러분과는 뵐 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